담배 소비로 인해서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흡연자의 절반이 담배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뇌졸중을 진료하고 있는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담배로 인한 문제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담배는 사실 우리나라에 임진을 한 때 일본 통해서 포르투갈에 담배가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담배를 피운다라고 하는 거는 담배라는 풀의 잎을 말려서 태워서 연기를 마시는 것들을 이제 담배를 피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담배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담배 소비로 인해서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자의 절반이 담배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매년 8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접 흡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89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가 지나는 곳에 모두 사실은 암이 생길 수 있고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방이나 인두, 후두, 식도, 위, 신장, 결장 이런 곳들에 다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뇌졸중, 또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성 말초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기능 악화 등 총체적인 건강 악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남성 인구에서 28% 정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이게 OECD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담배가 뇌졸중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담배 피우는 게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혈액 내의 적혈구뿐만 아니라 섬유소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소판끼리 더 잘 뭉치게 되는 응집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점도가 증가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류가 제대로 잘 흐르지 못하고 혈액의 흐름 자체가 방해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이게 이제 혈관을 수축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뇌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혈관의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켜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 발생의 한 22% 정도는 흡연의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것들로 알려져 있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를 하게 되면 적어도 2배 이상의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된다라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금연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데, 특히 35세 이전에 금연을 하게 됐다, 흡연으로 인한 평균 여명 단축을 평생 동안 한 번도 흡연을 하지 않은 비흡연자와 비슷하게 되게 됩니다. 일찍 금연을 하면 할수록 수면 연장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금연 연령이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연의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연을 하시고 난 다음에 8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42% 감소하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5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전자담배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자담배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자담배를 피우면 혹시 뇌졸중이 적게 발생하진 않나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자담배라고 하는 거는 특수하게 제작된 담배이거든요. 이걸 배터리로 가열을 해서 그 기체를 마시는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권련형 전자담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액상형도 있긴 하죠. 일반 담배에 비해서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 2% 정도의 소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10%. 하지만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뇌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뇌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경색을 발생하게끔 한다는 거죠.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발암물질로 해당되는 글리시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3.2배 정도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고, 특정한 물질은 최대 한 5.6배까지 더 증가돼서 검출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하는데 사실 많이 실패하잖아요. 대체 어떻게 하면은 금연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행동요법, 하나는 약물요법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환자분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의 친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아니면 가족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동요법을 통해서 사실은 금연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근데 사실 혼자서 하실 수는 되게 어렵습니다. 흡연을 언제 하시는지, 그리고 너무너무 담배를 태우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대부분 보면 이제 음주를 하신다거나 회식을 하신다거나 이러한 자리를 사실 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것들이 이제 행동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요법으로만 사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통해서 급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프로피온을 사용을 한다거나 바레니클린을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니코틴 대체제라고 하는 거는 니코틴 패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니코틴 껌, 니코틴 정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 같은 경우에는 8주 정도 이제 몸에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24시간 내내 붙이고 계시는 건데, 맨 처음에는 고함량의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계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용량을 줄이게 됩니다. 니코틴 껌이나 정제는 구강 점막을 통해서 니코틴이 흡수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타액을 머금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니코틴 껌도 8주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니코틴 껌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씹으신 이후에 타액을 조금 머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삼키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알려져 있고, 니코틴 정제는 뭐 1mg, 2mg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코틴 정제를 드시고 난 다음에 타액을 머금고 있다가 넘기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부프로피온입니다.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코틴에 의해서 이제 안락감을 주었던 것들을 항우울제인 부프로피온이 대신하는 거죠. 이거를 복용을 하게 되면 금연 성공률이 한 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주 동안 복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 3일간은 150mg을 하루 한 번, 그 다음 4일째부터는 150mg을 하루 2번 복용하시고, 한 8에서 한 15일째 되는 날부터 금연을 시작하시면서 8주 동안 쭉 복용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레니클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뇌에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흡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조금 줄여주고 금단 증상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금연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금연일을 정하셨으면 정한 날짜에 1주 전부터 이 약을 복용을 하시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을 0.5mg 정도를 3일 동안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일 동안은 0.5mg을 하루에 2번 복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8일 차 그리고 35일 차 요 사이에 이제 금연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쭉 복용하시는 건 한 12주 정도 복용을 하시는데, 금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간 금연 성공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12주간 더 투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가장 심하신 게 이제 구역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드물게는 기분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하시다거나 망각 또 환각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즉시 중단하시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이외에 금연을 위해서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WHO에서도 우리나라가 되게 금연 관련해서 지원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표했어요.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건소를 통한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전국에 253개가 있어서 이런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544-9030 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금연 지원 센터가 전국에 17개가 있고 병의원에서도 금연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의원에서 이제 금연 치료 가능한 곳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이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있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거의 1년에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이제 금연 치료제를 보조받으실 수가 있고요. 진찰료 같은 것들도 보조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7개 지역 금연 센터는 금연 캠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4박 5일 동안 직접 가셔서 어떻게 금연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도 금연하는데 효과가 높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면 돈이 많이 드나요? 다 지원해 주시고요. 17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캠프를 하는 곳은 12개 정도밖에 안 돼서 PT도 한번 찍어 볼 수 있고,
폐기능 검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금연 캠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담배는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1급 발암 물질로 사실은 알려져 있어서 백해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을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으셔서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